요즘 핫한 택배 기업 바로 로젠택배입니다. 다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관심을 보이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로젠택배는 현재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돼 2007년 유진그룹이 300억 원의 인수, 2010년 미래에셋 나이스 PEF가 다시 800억 원의 인수, 2013년 지금의 주인인 베어링 PEA가 1,580억 원을 들여 인수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로젠택배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KGB 택배를 인수한 이후 이듬해 다시 시장에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2016년 로젠택배는 CVC 캐피털과 3,300억 원 규모로 공계약까지 맺었지만 KGB 택배에 부실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고 2017년에도 DHL과 UPS와 같은 글로벌 특송기업이 로젠택배 인수를 검토했으나 끝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 무렵 KGB 택배는 KG로지스에 다시 매각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된 로젠택배는 과연 매력적인 매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정용진 부회장은 로젠택배에 눈독을 들이게 됐을까요? 우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쿠팡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2015년 1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로켓 배송은 택배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택배의 사업 모델로는 쿠팡의 서비스를 할 수 없고 택배 기업을 인수합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쿠팡은 직접 물량을 매입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하얀색 비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 직접 자사 차량으로 직접 고용한 정규직 배송기사, 즉 쿠팡맨을 통해 물량을 배송하는 동시에 한진택배 등의 자사 물량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플렉스와 같은 C2C 배송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이 개인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팡 배송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볼 때는 불만스러운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다가 일부 법조항을 이용해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서비스를 하다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쿠팡은 여전히 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로젠택배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상품을 매입해 배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왜 굳이 신세계그룹은 로젠택배를 인수하려고 하고 로젠택배 인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2월 이마트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일명 쓰레기 같은 채권이라는 뜻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스 측은 이마트 수익성과 재무 차익 비율이 지난해 상당히 악화된 데 이어 앞으로 1, 2년간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신세계그룹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즈니스의 촉매제가 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 강화는 생존을 위한 시급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쿠팡과 같은 비즈니스를 준비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소비자들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숫자로 보기에도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쿠팡과 신세계의 거래액, 매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인데요. 업계 추산에 따르면 쿠팡 거래액은 지난해 11조 6천억 원, 매출액은 최소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SSG닷컴 거래액은 2조 8,732억 원, 매출액 8,4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두 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로젠택배는 과연 매력적인 매물로 볼 수 있을까요? 로젠택배는 2015년 매출액 2,852억 원, 영업이익 232억 원 규모에서 2019년 매출액 4,427억 원, 영업이익 244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순이익도 162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택배 빅3라고 불리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가 각각 그간 택배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올해도 택배 사업 부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이 900억 원, 한진 850억 원, 롯데 2,200억 원 규모입니다. 로젠택배는
사모펀드 베어링 PEA에 인수된 이후 KGB 택배를 인수했다 다시 재매각하는 정도의 투자 외에 눈에 띄는 행보는 없었습니다. 택배 산업의 특성상 중앙의 허브를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배송되는 배송 연결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젠택배는 물량이 증가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상위 타 택배사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로젠택배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투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마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마트 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이용한 온라인 연계 물류센터, 옴니채널, O2O 매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굳이 기존 택배사와 같이 중앙에 모든 물량을 집어넣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메가 허브를 두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SSM과 대형마트를 일종의 물류 창고로 활용하고 이를 로젠택배 배송망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시장을 석권할 잠재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로젠택배의 매각과 신세계의 행보는 향후 유통산업 전반에 나아가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의 향후 매각 작업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